안녕하세요. NH선물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선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에너지 자원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자원은 인간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데요. 선물을 통해 여러분들도 지구의 에너지 자원들을 거래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는 재생에너지가 각광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세계의 주된 에너지는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으로 나누어집니다. 최근까지 새 자원은 전체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82%를 차지했습니다. 화석연료는 1900년대 초반부터 성장세를 나타내며 급격히 증가한 인류의 에너지 수요를 책임져 왔는데요.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각 국가들이 석유 자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 석유는 각종 장비의 연료, 전력 발전, 난방유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기 시작됐습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하여 국가 간 무역 활동이 증가하면서 석유와 화석 연료는 현대 사회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무역이 활발해지자 원유 구매자들은 실시간으로 투명한 원유 가격을 필요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구매할 가격을 미리 확정 지을 수 있는 선물 계약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거래소들은 원유 및 에너지 선물 품목들을 상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나이맥스는 버터와 치즈 등이 거래되는 농산물 위주의 거래소였으나 WTIU 선물 상장 이후 에너지 거래소의 대표 주자로 떠올랐고, 이를 본 런던 국제석유 거래소에서도 브렌트유 선물을 상장하였습니다. 훗날 두 거래소가 각각 CME와 아이스 거래소로 합병된 이후에도 두 원유 선물은 오늘날까지 세계 원유 가격을 대표하는 벤치마크 가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거래소들은 원유의 성공을 기반으로 다른 에너지 품목들도 줄지어 상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물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 유가는 투명해졌고, 에너지 업체들은 물론 금융기관, 개인 투자자들도 시장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물 가격은 또 하나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바로 현물과 선물들 간의 가격 차이를 나타낸 포워드 커브였습니다. 포워드 커브는 선물 월물들의 정상 가격을 이어서 만들어집니다. 포워드 커브가 우상향의 모습을 할 때는 현재 시장에서 현물 가격이 미래 가격보다 싼 것을 의미합니다. 원유를 실제로 보관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같은 비용을 미래의 원유 실물 구매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의 포워드 커브를 콘탱고라고 합니다. 반대로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비쌀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물을 가지고 있을 때의 이득이 보유 비용보다 클 때 나타납니다. 또한 현물 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더 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는 백오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투자자들은 포워드 커브를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가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엔 에너지 선물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원유 선물의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산유국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생산되는 원유는 전부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황 함량이 낮고 가벼운 원유가 가치가 높으면서 선호되는 원유입니다. 황이 불순물로 취급되기 때문인데, 이같이 황 함유가 적고 가벼운 원유를 저유황 경질유라고 부릅니다. 지구에는 품질이 서로 다른 3대 원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기준 약 18.5%의 원유를 생산한 미국의 서부 텍사스유는 저유황 경질유로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CME 거래소의 크루드 오일 선물이 WTI의 대표 선물입니다. 영국과 노르웨이 사이 북해에서 생산되는 브렌트유는 WTI보다 품질이 조금 낮지만 세계 원유 수출량 중 약 75%의 벤치마크 가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브렌트유는 아이스 거래소의 브렌트 크루드 퓨처스가 대표 선물입니다.
석유 최대 매장량을 보유한 곳은 중동이라고 하죠.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생산되는 두바이유는 품질이 비교적 낮은 고유황 중질유입니다. 아시아 원유 가격의 벤치마크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의 원유 수입을 두바이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유는 다양한 거래소에서 거래됩니다. 한편 여러 중동,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오펙이라는 연합을 구성해 세계 원유 가격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산유량은 세계 생산량의 약 34%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원유는 각국으로 수출되어 주유소 휘발유로 가공되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가공된 원유, 즉 석유 제품 선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에서 채굴된 원유는 불순물이 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연료로 쓰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된 원유는 정유시설로 옮겨진 후에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석유 제품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원유를 가열하면 각 성분마다 끓는 점이 달라 여러 연료로 분류됩니다. 이를 증류라고 하는데요. LPG, 휘발유, 중유처럼 각종 이동수단의 연료로 가공될 수 있습니다. 고온에서 가열하고 남은 찌꺼기는 아스팔트와 윤활유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데요. 다양한 국제에너지 거래소들은 이 같은 석유 제품들을 선물로 만들었고, 이 외에도 천연가스, 석탄, 전력 선물, 탄소 배출권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관련 상품들이 대부분 거래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너지 선물을 대체 어디에다 활용해야 할까요? 여기 세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방향은 다르지만 선물을 활용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한 에너지 업체가 유전에서 원유를 생산해 판매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업체는 국제 원유 시장에서 유통되는 시장 가격을 판매가로 책정하는데요. 국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익도 커지지만 가격이 하락할 때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영업 손실을 기록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원유 생산 설비를 가동하는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업체는 원유 선물을 매도하면 원유 가격이 떨어질 때 돈을 벌 수 있는 점을 알게 되었고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선물 포지션이 생긴 이후 원유 가격이 올라갈 때 예전처럼 영업이익이 높지 않았습니다. 매도 포지션에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원유 가격이 내려가도 영업이익은 일정 부분 아래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선물 매도 포지션에서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는 선물을 활용하여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영향을 줄여냄으로써 영업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기관 또는 일반 투자자들은 선물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금융사들은 운영하고 있는 펀드 상품 또는 포트폴리오 등의 에너지 선물을 담아 넣을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 노출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항공사 주식들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항공유 가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류값이 오르면 항공사 주가가 떨어지고 반대의 경우 주가가 오르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자는 항공유 선물 매수 포지션을 추가해 리스크를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활용되는 에너지 선물 정말 유용하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